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했던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조성 사업이 아직 땅 주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부지 정도만 팔린 상황인데요. 김포도시공사는 토지 분양가를 낮춰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 11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 중인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방송 영상 산업 중심의 자족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지난 2021년부터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분양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 가처분 용지 중 현재까지 분양한 땅은 35% 정도입니다. 팔린 땅 대부분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용지라 산업시설 용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기업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도시공사는 높은 산업용지 분양가가 기업들에게 부담이라는 시각입니다. 사실 평당 550만 원 정도 가격 같으면은 산업시설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시설 부분에 일부만 분양이 되고 무분양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포도시공사는 결국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산업복합시설 일부를 주거시설로 바꿔 발생한 매각 이익으로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업무 산업복합시설 일부들을 저희가 주거시설 변경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주거시설 변경돼서 늘어났던 그 매출 이익들은 일단은 그 공공기업 또는 산업시설 부지에도 그 분양가를 낮추는 데 정부가 재투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김포도시공사는 3.3제곱미터당 550만 원 정도인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가 450만 원 이하까지 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입지와 주변 산업단지 분양가를 비교할 때 기업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토지 분양가 인하만으로 기업들이 선뜻 한강 시내폴리스를 선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인근 고촌 복합개발사업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기로 김포시와 협의했던 대한항공이 지난해 대장 홍대선이 들어오는 대장 신도시로 방향을 바꾸는 등 기업들의 선택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불투명한 5호선 김포 연장 문제가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분양에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예타 결과 발표는 경제성 부족 우려와 함께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부천대학교가 지난 28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른바 라이즈 사업의 1년차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 확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통합분과, 평생교육분과, 늘봄학교 분과 등 모두 5개 분과가 참여해 사업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어 2부 본 행사에서는 부천대가 1차 년도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지산학 협력 성과 확산에 기여한 우수 협력기관과 기업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또 별도로 마련된 성과 전시존에서는 우수 성과 시제품, 캡스톤 디자인 작품 등 교육, 기술, 산학 협력의 성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라이즈 사업에 참여한 교직원을 비롯해 지자체, 산업체,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업협력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산학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 지원, 평생 직업 교육 고도화, 경기 북부 활성화와 그리고 유학생 유치, 지역 현안 문제인 돌봄, 늘봄 학교 지원을 위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구축된 지역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산업체,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그 성과를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것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청사 이전 검토 발언을 두고 인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 사수를 위해 민관정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인천 지역 정치권에 제안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인천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름의 기구가 아니라 실제 결과를 만들어낼 행정력과 정치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장외투쟁이 아닌 당정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마지막으로 이미 인천시는 국회와 정부를 잇는 공식 소통 채널을 갖고 있고 이를 외면한 비상기구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정부를 움직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이 다음 달 3일 부천병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소사구청 소향관과 별빛마루 도서관에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국회 활동과 부천고 과학고 최종 지정, 옥길 범박 광역버스 노선 선정, 제2경인선 추진 경과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비즈니스 센터 내 창업 공간을 창업보육센터로 공식 지정하고 올해부터 웹툰 IP 창업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1인 창조기업 지원이 넘어 지난 5년 동안 65개 기업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IP 사업화와 투자 연계, 해외 시장 진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현재 118개 팀이 입주한 만화 웹툰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60억 원 규모의 투자조합, 900억 원대 전문 투자 펀드로 콘텐츠 산업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센터 출범은 기존 웹툰에 특화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전문적인 창업 보육 체계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진흥원은 내다봤습니다. 부천시가 국회 교육위원회, 부천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이른바 독서국가 선도도시 부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생애 주기별 독서 모델과 AI 기반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서 국가는 인공지능 시대 기술 확산 속에서 인간의 사고력과 문해력을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정책입니다. 의정부 신규 소각장 건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여 만에 착공을 바라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간 주민들과 지자체들의 반발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직접 해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착공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과정만큼은 소통의 정석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오는 2028년 의정부의 새로운 소각장이 이곳에서 첫 삽을 뜹니다. 이곳에 들어서 소각장은 지하시설로 건설됩니다. 소각시설은 지하에 넣고 지상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저희 그 자일동에 설치할 소각장은요,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악취 및 분진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지하에 그 주요 그 시설인 반입장, 저장조, 소각로, 폐수처리 시설 등을 지하에 하였습니다.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고 10여 년이 지나서야 잡힌 착공 일정. 그간의 사업 지연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됐습니다. 불토행정 의정부시는 각성하라! 의정부시는 지난 2022년 김동근 시장이 취임하면서 소각장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소각장 이전 부지와 건설 방식 모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논의의 핵심은 시민들이 직접 해법을 찾게 한다는 것. 신규 소각장을 어디에 건설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 모두를 시민 공론장에서 논의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행정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공청회 등과 같은 그 시민들과의 소통은 형식에 그쳤는데 이러한 것들을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수구의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8개월 동안의 논의 결과 시민 참여단은 기존 의정부시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각장은 지상시설이 아닌 지하시설로 만들고 사업 방식도 민간 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시민들을 믿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시는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은 시를 믿고 합리적인 결정을 만드는 선례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정부 씨가 보여준 소통 행정은 지난 2023년 경기도가 주최한 공공 갈등 관리 우수 사례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의정부 씨는 새 소각장 건설 전까지 기존 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새 소각장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의정부 씨는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 북부 미군 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미 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주도의 반환 공여구역 개발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시는 먼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캠프 스탠리 북측 기지의 연내 반환과 남측 기지의 조속한 반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환 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 차원의 추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 과정을 일관되게 총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반환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28일부터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 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 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잠실행 1304번 광역버스의 기점을 홍죽 산업단지에서 광정면까지 연장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304번 광역버스는 총 8대 중 2대가 광정면까지 운행 구간을 확대하고 나머지 6대는 기존 노선인 홍죽 산업단지에서 잠실 광역 환승센터 구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광역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광정면과 백서급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습니다. 30대 아들이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주경찰서는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아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60대 남성은 지난 27일 집으로 찾아온 형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단둘이 살던 30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에서 월요일 사이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붙잡은 아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아케이드와 조명시설, CCTV 등 노후화된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화재와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22곳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해 총 49억 원이며 이 중 시비 37억 원을 9개 군구에 교부 완료했습니다. 사업은 시장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